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보궐선거 결과에 대하여입니다. 자한당이 한석을 차지했고 다른 한 곳은 민주당의 양보로 정의당이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통 보수 우파들의 희망 대한애국당은 4.5%와 0.9%를 득표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선거 결과를 평가하다 보니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말하고 있는 보수 우파들의 현 주소가 무엇이며 보수 우파들은 어찌하여야 다음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고성에 출마한 정점식 후보는 무려 60%라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황교안의 낙하산 1호가 과반이 넘는 득표를 올리면서 당선이 되었으니 여전히 자한당을 보수파 정당이라 생각하면서 묻지마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더라도 황교안은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 주장해도 될 듯합니다.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강기훈 후보는 불과 500여 차로 낙선을 했습니다. 워낙 이 성산구가 좌파들 지지세가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곳에서 그래도 선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좌파 성향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라서 강 후보가 탄핵을 찬성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정통 보수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를 외면하여 낙선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당이 쪼개지는 것을 염려하여서 탄핵 관련 대충 넘어가자는 분위기의 자한당은 태극기 세력을 모두 끌어안을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이 목매는 중도 세력으로부터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극기 세력의 입장에서는 탄찬 국개 새끼들이 있는 한 죽어도 표를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중도 세력의 입장에서는 자당 출신 대통령을 탄핵해놓고도 자기들조차 탄찬 탄반이 갈려서 병신짓 하는 것들에게 표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보수 세력이 압도적인 통영 고성에서의 60%는 그저 자한당이 무슨 병신짓을 하든지 받을 수 있는 표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게으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있는 한 자한당의 병신짓은 계속될 것입니다. 창원의 45%는 좌파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문재양의 엄청난 삽질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이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재양의 삽질로 경제가 폭망을 하면서 공단 지역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더불어 공산당 놈들은 단일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어차피 민주당 것이 당선될 확률이 없었기에 현명한 포기를 한 것이었고 그 민주당의 삽질로 이탈한 표가 자한당으로 온 것이 아니라 뇌물받았다고 조사받다가 자살하여 공석을 만들어버린 그 정의당에게 다시금 국회 한 마리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중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죄 없는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도 뻔뻔하게 한 표를 달라 하는 자한당 말종들보다는 뇌물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개소리를 늘어놓는 정의당 것들이 그래도 덜 나빠 보인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한당이 탄핵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탄찬과 탄반에 계속 어색한 동거를 유지한다면 차기 총선에서도 이번 창원 성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자한당은 백석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묻지마 자한당에 투표하는 무책임한 보수파 유권자들은 한숨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대한애국당이 한 자리 숫자의 득표를 올렸습니다. 워낙에 박창정 후보 개인의 능력으로 올렸던 득표율에서 조금 더 올랐을 뿐이라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통영에서 지속적으로 출마를 해왔던 박창정 후보가 대한애국당에 입당했다는 것 자체로 대한애국당의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대한애국당이 전국적으로 4.5%를 받는 정당이 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좌경화, 특히 자한당의 좌경화는
확실하게 견제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진순정 후보의 0.9% 득표율은 좌파 우세 지역에서 좌파를 막아야 한다면서 표를 달라 주장하는 자한당 후보의 높은 벽을 실감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하겠습니다. 좌우가 확실하게 경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이비 보수파리들에게 선동된 게으른 유권자들이 될 놈을 밀어주자는 심리가 발동을 하여서 자한당은 밉지만 좌파 정당은 더 밉기에 자한당에게 더럽더라도 한 표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경기에 지면 감독 바꿔라 선수 바꿔라 하면서 흥분을 해대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가야 하는 정당의 대표가 삽질을 해도 국회들이 역적질을 해대고 있는데도 뭐 어쩌겠냐 그냥 찍어줘야지 대안이 있느냐 하면서 한탄조로 자조적 개소리를 해대는 이런 망국적 행태가 대한민국당이 정통보수 우파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서는 꼭 넘어야 하는 산이라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대한애국당 지도부에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전국에서 모인 대한애국당 사람들을 그 지역 주민인 양 야바위꾼 바람잡듯이 태극기를 내려놓고 선거운동을 하자고 한 인사가 누구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한당이 태극기를 들지 않았고 김진태가 태극기를 내어놓았을 때 했음직한 그럴듯한 변명을 해대면서 대한애국당의 선거운동을 지휘했을 그 인사는 무엇하러 대한애국당에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초심은 태극기 운동입니다. 대한애국당이 아무리 정당이라 하여도 그리고 정당의 목표는 국회의원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대한애국당이 초심을 잊어버린다면 자한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허접한 야바이 술책으로 한심하고 게으른 우파들을 일깨울 수 있다 믿고 있는다면 당장 태극기를 내려놓고 자한당으로 가시길 권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우파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새누리당이 창당이 되었고 탄핵무효를 알리기 위하여 조원진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탄핵무효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대한애국당의 창당 정신이며 사기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 이런저런 야바위꾼 호객 행위를 하자고 그리하여서 한 명이라도 당선 확률을 높여보자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자한당이나 민주당에 가서 한 자리 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확률은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금배지 달고 거드름 피우는 모습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을 노력했는데도 고작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로 당선인을 낼 희망이 없다고 투덜대는 자들은 대한애국당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 당원 중에서 선거에 출마해서 한 자리를 해보고자 하는 정치꾼들이 있다면 자한당이나 민주당에서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대한애국당에 붙어있다가 혹시라도 박풍이 불어서 제2의 친박연대처럼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눈치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괜시리 힘 빼면서 마지못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쉴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실 정치 운운하면서 대한애국당의 초심을 흔들려는 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합니다. 비록 0.1%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태극기 운동을 계속하여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기회가 올 수도 있으나 적당히 타협하고 초심을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영영 되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탄핵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덮어두고서는 결탄코 자한당은 국회 다수당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탄찬 세력들이 자한당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한 보수 우파의 대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자한당 지도부가 그저 득표율만 보고서 바미당을 통합 대상으로 대한애국당은 배척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라 말하고 싶습니다. 바미당이 자한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즉 사이비 보수 얼치기 좌파이기 때문에 통합한다면 몰라도 그저 표심만을 바라보고 통합한다면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은 산술적으로 70%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어야 했으나 보수 우파가 아니었던 김영삼을 지지했던 이들은 3당 합당 후에 김영삼을 버렸고 김대중당으로 투표를 했으며 김영삼은 그저 보수 우파들의 표였던 노태우, 김종필 지지자들의 표만 받아서 40%대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미당을 지지하는 자들은 보수 우파들이 아닙니다. 바미당의 정책은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의당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미당과 자한당이 합친다면 그 지지자들은 정의당으로 갈 확률이 높고 자한당으로 따라올 확률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자한당과 애국당의 통합은 탄찬 세력을 제거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만일 그리 된다면 대한애국당 지지자들은 100% 통합 보수 우파당으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찬 세력을 축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자한당과 애국당의 통합도 이루어지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보다 강하게 탄찬 세력들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자한당을 탄반과 탄찬으로 나누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한당이 현재와 같이 탄반과 탄찬의 5월 동주가 계속되는 한 대한애국당이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탄찬과 탄반의 결별과 대한애국당과 자한당 탄반 세력의 통합만이 차기 총선에서 보수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애국당을 지지하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태극기는 없어도 국회의원이 많은 정당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은 한 마리도 없어도 태극기로 가득 찬 정당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이 자한당이기 때문에 소수인 애국당은 지지하지 못한다는 소위 말하는 보수파 자한당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은과 문재인이 선거에 출마하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1%도 안 되는 세력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거짓 언론에 속고 사기 유튜브에 속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일깨워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낙심하고 타협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궐선거 결과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